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6월 18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63.92포인트 0.72%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 호조 등에 외국인이 6227억을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2201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58.95포인트 0.00%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68억, 기관이 22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년 4개월 만에 최고가가 달성하였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AI 테마 강세가 지속되면서 코스피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현물과 선물 동시 유입되면서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또한 유럽과 프랑스 정치 혼란 완화로 달러가 안정되고 또 위험 선호 확대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국채금리 반등에 따른 하방 압력에도 반도체주들이 주도 종목의 강세가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율은 1381.10, 0.01%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를 나타냈지만 연준 위원들의 이 발언이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달러 강세, 원달러율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일부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도래 진단 소식에 SK하이닉스가 역사상 신고가, 삼성전자도 2%대 상승, 하나마이크론, DIT, 위인팩, DB하이텍, 넥스틴 등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5%에 오늘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도 2% 넘게 상승하면서 8만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특히 넥스틴 같은 경우는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검사 장비 독보적 기술력 보유 속 하반기 모멘텀 기대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도 이 AI 랠리가 지속되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1.6% 상승하면서 5688.10으로 마감했고 인텔, 마이크론, 브로드컴, 퀄컴 등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기술 분야 조사 회사인 IDC가 AI 보급에 따라서 이 반도체 시장에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IDC가 크로보드 델 브레트 회장이 세계 반도체 시장이 2017년과 18년 슈퍼 사이클의 재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강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성장이 AI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AI 반도체인 고성능 GPU와 첨단 메모리 HBM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올해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약 6,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7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AI 수요 증가 속에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중심으로 한 D램 출하와 ASP 평균 판매 단가를 얘기하는데요. 이 ASP 평균 판매 단가 강도도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반도체 업종 최선호주로도 SK 하이닉스를 또 한 증권사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대표주 차 부품 관련 종목들의 오늘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미국의 시장 점유율 반등의 국면 진입 분석과 현대차가 인도 법인 IPO 신규 상장 기대감이 이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한원시스템, 일지테크, 한국무브넥스 등 일부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내 신형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MS 상승, 그러니까 MS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는데요. 시장 점유율을 시행 중인데 지난 5월 양사 합산 시장 점유율이 11%에 도달을 했고 향후 구조적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가 합산 올 16만 대 판매량을 기록 중이고 2025년에는 올 1.5만 대 판매 증가를 통한 12% 도달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인센티브 비용이 올 1.5만 대 이상 판매 볼륨 증가에 대한 룸이 충분함을 시사를 했고
각사의 주력 EV 차량을 제외 시 월 인센티브 비용이 2,800달러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힙니다. 또 최근에 투입된 산타페와 소렌토 신형 생산량 증가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어제도 현대차 인도 법인 IPO 신규 상장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구주 매출이 17.5%로 현대차에 유입된 현금이 약 25에서 30억 달러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의 주주 환원 정책 강화와 자본 시장을 적극 활용하며 미래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며 기아 및 부품사의 인도 공장 가치도 동반 부각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일부 자동차 대표주 차 부품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화장품 수출 다변화와 중국이 6.18 할인 행사 기대감에 CNC 인터내셔널, 세아PNC, 에이블 CNC, 올리페스, 한국콜마, 실리콘투, 청담글로버 등 일부 화장품 종목들이 또 반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 16가지 안드로게성 탈모 유형을 선별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을 해서 탈모 유형의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게 또 한국콜마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에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 화장품의 인기 상승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데, 지난 11일 발표된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또 HAS 코드는 3304인데요. 화장품 수출 데이터 6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한국이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 중 미국 비중이 21.5%로 처음으로 중국 비중 20.3%를 넘어섰다면서 비중 역전에 중국향 화장품 수출의 부진 27.1% 마이너스인데, 이 중국 화장품 수출 부진에 영향을 준 점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한국 화장품 수출의 1위 국가가 된 점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또 서구권 스킨케어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과 신흥시장 등 중동을 얘기하는데요. 이 등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단기 트렌드가 아닌 빅사이클임은 분명하다고 분석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의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실리콘투, 아모레 파시픽 이런 종목들을 한 증권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징동닷컴이 창사 기념일이 6월 18일인데 6월 18일을 전후해서 6.18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시장에서는 화장품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6.18 할인 행사는 11월 광고지와 함께 유통업계 매출이 가장 큰 행사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일부 종목이 반등이 있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CU 메가 프로젝트에 9천억을 규모를 투입하겠다는 소식에 캐시 코트랄, 그린케미컬, SGC 에너지 등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9천억을 통해 투입해서 이산화탄소 포집부터 활용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프로젝트가 산학연이 협력해서 연간 4,000톤 규모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대규모 실증 산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이 있었는데, 이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한국가스공사, 흥구석유, 이완, 우린 BTS, 화성밸브 DK락 등 도시가스, LPG, 셀가스, 남북러 가스관 산업 이런 관련 테마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 한국가스 같은 경우 오늘도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번 주 21일이죠. 21일 이제 이 동해 석유가스 관련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이제 포항 영일만에 이때 이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현재도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최근에 이 경상북도에서도 경상북도에서도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 영일만 확장 등 미래 청사진 준비를 지시를 경북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간부에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추 등 유전 개발과 석유가스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 영일만항을 2배 규모로 키우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는데, 정부가 오는 이제 12월부터 대왕고래를 포함한 유망 구조 중 한 곳을 골라 첫 탐사 시추에 나설 예정인데, 이 한편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일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21일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제 해외 유치 투자를 위한 제도 정비가 주된 논의 주제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또 이 미국 석유가스 WTI가 이제 여름 온유 수요 기대감에 이제 드라이빙 시즌을 맞는데요. 미국에서 이 드라이브 시즌에 따라서 온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온유재가 감소 전망 소식에 WTI가 2.40% 상승하면서 80.330달러에 마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FSD 자율주행 시험 승인 소식에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일부 상승했는데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라이컴, 라닉스, 트루인, 현대오토웨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슈어소프트테크는 자율 테마틱 상승했는데 일부 종목은 차익 실현이 또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인데요. FSD를 시험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난 후에 FSD에 대해서 논의한 지 약 6주 만에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자율주행차도 오늘 훈풍이 있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과 또 K 방산 수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방산 관련주 일부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GNC, 하나시스템, HHJ 중공업, STSNG, 쌍용정보통신 등 일부 방위산업, 전쟁, 테러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사업청과 1,420.6억원의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18일과 19일 날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푸틴이 북한을 이제 방북한 게 2000년 7월 19일에서 20일 이후 23년 만이고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포스크 북러 정상회담을 포함해 푸틴 대통령과 또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18일에서 19일로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서 북러 관계 심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북한이 4월부터 또 이 군사분계선 MDL 북쪽 2km 선상의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장벽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군이 또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왔습니다. 우리 간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일이 또 다시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이 MDL을 단순 침범했다면서 우리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에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군이 MDL을 침범했다가 우리군의 경고 사격에 물려난 것은 지난 또 9일 이후 9일 만이라고 합니다. 또 이 국방부 장관이 지금 전일부터 22일까지 이번 주 20일까지 루마니아, 폴란드를 차례로 방문해 방산 협력을 논의할 예정인데 17일부터 19일은 처음으로 이제 루마니아를 방문해서 K9 자주포와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그리고 K2 전차, 방공망 체계 등 이런 한국산 무기 체계 수출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19일과 21일 폴란드를 방문해서는 K2, K9, FA-50 경공격기 K9 239 다연장 로켓 발사대 등 120억 3억 달러, 약 17조 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 1차 계약 이후 후속 계약 조치 추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전달하고 계약 체결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잠정 중단에 따른 풍기 의뢰 요소수 관련 종목들이 일부 상승을 했는데 KG케미칼, 유니온 일부 요소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했던 중국이 2달 만에 재개를 했는데 수출을 다시 또 돌연 중단했습니다. 이 중국 화학필요업계 온라인 플랫폼인 중국 화학필요망에서 이 업계 분석가 탄지잉이 지난 15일 올린 글을 통해 소식에 따르면 최근 요소 수출이 임시시로 잠정 중단됐고 국내 시장 공급이 압박이 더해진 데다가 공급 보장, 가격 안정 정책이 있어서 이 요소 수출은 단기간 안에 풀릴 조짐이 있기 어렵다고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우파 정치 세력의 약진 속에 전기차 지원 정책 후퇴 우려 등의 2차 전지와 전기차 리튬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NCS, 삼화알루미늄, 강원에너지, 광무 등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회복 조짐을 보이던 2차 전지가 다시 무너지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전기차 지원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우파 정치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13일 공화당 소속 미 하원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6월 6일에서 9일 마무리된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친환경차인 전기차로의 전환에 우호적이지 않은 우파의 약진이 독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 국민당 다수가 지위를 수성한 가운데 극우 정당인 유럽 보수 개혁파와 정체성과 민주주의는 이제 기존 대비 의석수를 각각 또 7석과 9석을 늘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또 해백서를 보이던 리튬 가격이 다시 또 하락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다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